584편 기반시설이었죠.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다 봤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다 기반시설입니다. 자, 기간시설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기간시설 있고 간선시설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 천천히 보세요. 그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자, 단지 밖에 도로가 있어요. 이걸 기간시설 했습니다. 기간시설. 자, 이걸 뭐다? 기간시설이랐어요. 자, 그러면 단지 안에 도로도 있겠죠. 단지 안에 제가 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출입구 있겠죠. 자, 이렇게 출입구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입구가 있겠죠. 있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요 단지 안에 있는 도로도 있습니까? 있겠죠. 이걸 기간시설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연결할 때 단지 안에 있는 도로와 단지 밖에 있는 도로를 같은 종류로 연결했어요? 여기는 도로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죠. 이 밖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이걸 문장으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렵죠. 밖에 있는 시설하고 안에 있는 시설입니까? 예? 안에 있는 시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걸 도로도 있고, 그죠? 상하수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죠? 자, 가스도 있습니까? 통신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앞자 들면 도, 상, 전, 가, 통, 지역 난방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도로는 도로끼리 연결하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까지 연결해요. 그럼 같은 종류 연결합니까? 다른 종류끼리 연결해야 돼요? 같은 종류끼리. 전기는 전기끼리, 가스는 가스끼리, 통신은 통신끼리,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기간시설, 여기 밖에도 도로 있고 상하수도 있고 전기, 가스 있겠죠. 이런 걸 단지 안과 단지 밖을 같은 시설을 이렇게 연결했잖아. 이걸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라 씁니다. 그러니까 동종의 시설을 연결했다 써놨습니까? 동종의 시설이 또 뭐냐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종류를 동종이라 쓴다고. 그럼 여러분 지문을 읽었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이거 읽어봐도요, 여러분 책 아직 안 읽어질 겁니다. 2월달이니까 책 읽어지면요 이게 50점 가까이 나오거든. 합격선에 올라가 버려요. 지금 책 당연히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책을 읽을 정도 되면 재수생입니다. 작년에 시험 쳤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두 개 차로 떨어진 사람은 책 읽어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잘 안 읽어져요. 이 용어 알면 자동적으로 읽어지거든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선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나무, 이걸 제가 앞자 따서 도, 상, 전, 가, 통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위에 기간시설도 종류가 도, 상, 전, 가, 통지 다 6가지 맞죠?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자, 이 도상전 가통지가 있으면 단지, 자, 단지 안에 있습니까? 두째 줄에? 안자 동그라미. 도상전 가통지가 있으면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박자 동그라미 씁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같은 종류의 줄 거 볼래요? 같은 종류. 같은 종류 줄 거습니까? 여기서 같은 종류는 도로는 단지 밖에 있는 도로와 단지 안에 있는 도로 연결했습니다. 단지 밖에 있는 상하수도와 단지 안에 있는 상하수도를 연결했겠죠. 그죠? 단지 밖에 있는 전기와 단지 안에 있는 전기를 연결했고, 가스는 단지 밖에 있는 것과 안을 연결했죠. 그죠? 통신도
안과 밖을 연결했죠. 여기 가통지는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까? 연결하는 건 당연히 뭡니까? 간선시설 맞는데 안에도 포함한다라는 말을 썼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가스는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해줘요? 주방 앞까지 연결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안에 있는 것도 본대요. 그죠? 자, 통신도 우리가 요즘은 유선전화 많이 안 쓰지만 옛날 유선전화 쓸 때 뭐다? 집에까지 단자까지 연결해 줘야 되잖아. 단지 안까지. 바깥에 줄 던지고 가버리면요 전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죠? 자, 지역 난방등 면 마찬가지겠죠? 단지 안에까지 연결해 줘야 세대에 도를 수 있잖아. 그래서 가통지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뭐다? 안에 내용까지 포함한다 써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스는 안에까지 연결해 줘야 쓰지요. 전화도 안에까지 연결해 줘야 쓰죠. 지역 난방도 세대까지 연결해 줘야 쓰잖아. 그래서 안에 내용까지 포함한대. 자, 이걸 우리가 간선 시설이라 쓴다. 이걸 뭐다? 간선 시설이라 써요. 됐죠? 자, 간선 시설. 그래서 같은 종류 시설을 연결한 시설인데 다만 가통지는 어디까지? 안의 시설도 포함한대요.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가스는 우리가 세대까지 연결해줘야 쓸 수 있잖아. 떼는 것도 그냥 떼면 안 되잖아. 옛날 집 같은 것도 가스공사가 불러가지고 뭘까? 떼야 되겠죠. 개인이 마음대로 그거를 풀면 안 된다고요. 그죠? 위험하니까. 자,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이 있으면 주택조합, 우리가 주택조합이라고 있는데 세 가지 있어요. 주택조합은 세 가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지만 주택조합 한번 주택조합 세 가지 있죠. 주택이란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은 문제가 굉장히 좀 잘 놉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수의 세대원이 그죠?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 자, 그러면 많은 수의 세대원이 주택을 마련하기에 설립된 조합이 있습니까? 설립된 조합이 있거든요. 자, 설립된 조합이 두 가지 있죠. 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이란 조합이 있고요.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주택조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수의 세대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지역도 있고 직장도 있더라 보시고, 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공동이란 주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대죠?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요. 조합은 세 가지밖에 뿐이에요. 자, 여기는 지역은 같은 지역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거기 박스에 보니까 몇 개로 나눴습니까? 9개로 나눴어요. 9개로 나눴거든, 지역을. 이게 통폐합되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대전, 충남, 세종을 하나의 지역으로 봤죠. 한번 읽어보시고 봐. 그죠? 충청북도 하나의 지역, 광주와 전라남도 하나의 지역, 전라북도 하나의 지역, 대구와 경상도 하나의 지역입니다. 부산, 불경이 되겠죠? 이걸 줄이면 불경이잖아. 부산, 울산, 경남 하나의 지역이고, 강원도 되겠죠? 제주도를 하나의 지역으로 해서 총 몇 개다? 9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자, 대구와 경상북도에 있어도 하나의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살던 경상북도에 살던 하나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구 사람과
구미 사람이 같은 지역 조합에서 가입이 되겠죠. 이건 같은 지역이잖아. 자, 여기서 지역을 크게 묶었잖아. 대구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지역으로 봤다고. 전에는요, 대구와 경상북도를 개정하기 전에는 별개의 지역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의 지역으로 봤어요. 군역을 확 이걸 넓혔어요. 되겠죠. 근데 같은 지역에 최소한 뭐다? 6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되고. 됐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가면 많은 세대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대 조합인데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인가권자는 시장군수구 정장 등이 되겠죠. 인가 받으면 되는데 얘들은요 2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몇다? 20세대 이상이 되고 조합원은 뭡니까? 예정세대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업계획 신청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자, 여기에 3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세대수가 나오겠죠. 그럼 예정세대가 300세대 같으면 조합원은 50% 이상 되니까 얼마다? 1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최소가 30부터거든요. 3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가정했을 때 50% 어떤 15명밖에 안 되잖아. 이럴 때는 15명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 몇 명이다? 20명 이상 해야 된다고. 거기가 다시 보기를 하고요. 자, 밑에 입주자라는 용어 있습니다. 입주자. 자, 입주자는 뭡니까? 주택을 공급받는 자 되겠죠. 공급받는 그 소유자예요. 소유자 되겠죠. 소유자, 배우자, 직계존비석을 우리가 입주자라 보시면 됩니다. 됐고, 사용자는 자, 공동주택 사용하는 사람 맞겠죠. 어디까지입니까? 소유자, 배우자, 직계존비석에다 세입자까지 포함하시면 돼요. 되겠죠. 관리주체는 자, 관리주체가 뭐예요?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이걸 관리주체라 쓰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한번 볼까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크게 나누는데 자, 대수선도 있고 청축조 있어요. 이 대수선과 청축을 합쳐서 리모델링이라 써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리모델링이라 써요. 대수선은 최소한 몇 년 이상이 됩니까?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리모델링은 최소한 뭐다?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수선은 최소한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경과해야 되고 정축은 15년 이상 경과해야 되거든요. 자, 정축하는 방식은 면적형도 있고, 그죠? 세대수 증가형이 있습니다. 뭐다? 세대수 증가형도 있습니다. 자, 면적 증가는 정축도 있고 세대수 증가는 정축이 있는데 면적 증가는 몇 프로까지 됩니까? 30% 이내까지 되고요. 30% 이내까지 되고요. 세대수는 뭐다? 15% 이내까지 정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세대수 증가를 했을 경우에 이 아파트가 15층 이상일 수 있습니까? 예? 15층 이상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15층 이상이 된다면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정축을 최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15층 이상 3개층까지 할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15층 이상 기초가 굉장히 튼튼할 거죠. 그러면 3개층까지 되는데 만약에 14층 이하가 되면 기초가 약하거든요. 몇 개층까지 밖에 합니까? 2개층 이하까지 청축할 수 있대요. 되겠죠? 자, 그 적어 놨는 거예요. 예? 아, 그거는요 초고층 건물에 준초고층일 때만 있습니다. 예? 무슨 상관요? 준초고층? 준초고층이 30층 이상 50층 사이를 중초고층이라고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쓰거든요. 만약에 50층 넘어가면요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대피 공간을 설치하면 돼요. 준초고층은 절반 잘라가지고 상하 5계층 이내에 하나만 두면 돼요. 그 요건이 되어야지. 그건 별개고. 여기서 뭡니까? 자, 보통 우리가 증축하는 경우에 초고층 같은 건 증축하기 힘들어요. 옛날 건물. 요즘 초고층 건물들은 뭐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건물이고, 지금 증축하는 것은 옛날에 뭐 높아봤자요? 뭐 15층, 21층 뭐 이런 거 백분이에요. 얘네들 지금 말합니다. 자, 피난안전구역은 최소한 뭡니다? 준초고층이나 초고층이 돼야 됩니다. 중초고층은 뭡니까? 자, 초고층 이상은 돼야 되겠죠? 고층에서 초고층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 사이에 있으면 준초고층이고, 자, 초고층은 앞에 용어 정리할 때 뭐 했습니까? 50층 이상을 초고층인데, 만약에 이 건물이 70층 같으면 30개 층마다 피난계단 하나씩 두면 돼요. 대피공간처럼 하나씩 두면 되겠죠? 자, 그때 쓰는 거고, 요거는 그거하고 관계없고요. 일단 증축은 뭐다? 대수승과 증축을 보통 리모델링이라 쓰는데, 이 책은 개축도 나눴는데 다른 출판사는 개축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공통적으로 봤을 때 대수승과 증축까지를 리모델링 한다고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조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증가하는 경우는 공용 부분을 증가하는 겁니다. 공용 부분 증가하는 거죠. 자, 이거는 수직 증축하는 건데, 면적 증가는 위험이 적거든. 아무래도 복도 부분을 우리가 복도형, 자, 아파트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복도형이 이렇게 있다면, 옛날에 복도형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여기 있고 여기 현관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세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거를 복도 부분을 뭡니까? 이거 엘리베이터 여기 없애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이 공용 부분을 이렇게 늘리는 것을 우리가 면적 증강이라 씁니다. 옆으로 하니까 위험이 좀 적으니까 30% 이내까지 증가를 할 수 있지만은, 위로 올라가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뭐다? 집이 이거 짜부될 수 있잖아. 찌그러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15%밖에 진정 안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면적 증가할 때는 뭐다? 공용 면적 부분 있잖아. 이 공용 면적 부분을 뭡니까? 이렇게 면적 증가할 때는 30%까지 되지만, 여기 공용, 자, 복도니까 공용 면적 맞습니까? 예, 이 공용 면적이겠죠. 이 공용 면적을 이용할 때는 30%까지 증가해도 되는데, 수직으로 올릴 때는 뭡니까? 30%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세대에서 증가할 때는 뭐다? 15%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걸 읽어보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잘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잘 이해 안 되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뭐 지금 처음이니까 대수승과 증축을 리모델링을 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대수승과 1번이 대수승, 2번과 3번이 뭡니까? 증축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럼 2번에서는 자, 증축은 몇 년입니까? 15년 경과해야 되고, 대수는 10년 경과란 말을 씁니다. 책에는 지금 없지만은. 자, 그러면 증축형을 갔을 때 거기에 보시면 셋째, 주거 면적을 증가하겠죠. 면적을 넣을 때는 30% 이내까지 됩니다. 자, 근데 3번에 가보니까 어쩌고 저쩌고요, 이에 따라 세대의 증축 가능한 것은 15% 이내에 나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세대수를 증가할 때는 15% 이내가 되고, 면적을 넣을 때는 30% 이내까지 된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요. 내려가면 자, 이 수직 증축할 때는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고, 그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 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공구라는 과목에 있으면 15분의 공구, 시험 놀 만한 거 있습니다. 안 노는 것은 그냥 읽어만 보시든지 하시면 되겠죠. 공구가 뭘까요? 공구. 예? 공사 구간을 줄인 말입니다. 예? 공사 구간을 줄였다고. 이걸 공구라고. 그러면 공사 구간을 나누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사 즉 사업주체 입장으로 뭡니까? 공사를 구간을 나눠서 하면 비용이 절감되잖아. 만약에 여기에 600세대입니다. 몇 세대? 60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보다 계획을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근데 600세대를 한꺼번에 다 지으려 하니까 뭡니까?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거든. 요즘은 어떻겠습니까? 경기가 좀 안 좋잖아. 그럼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면 건설사에서는 이자 부담을 많이 안게 되겠죠. 은행 돈 빌려가 건물 짓잖아. 그럼 잘못하면 미분양이 많아지면 부도날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건설사 입장으로 왜요? 공사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걸 300세대씩 잘라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씩? 300세대씩. 자, 이거를 109를 먼저 공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착공 신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걸 착공을 신고를 해보겠어요. 2019년 2월 26일 날 착공 신고를 했어요. 자, 공사 착공 신고하고 이게 분양했습니다.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건물 다 짓기 전까지는 분양은 다 돼야 될 거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착공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죠? 다 되면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준공검사 받아야겠죠? 준공검사, 뭐 사용검사 똑같은 말이에요. 사용검사를 받겠죠. 검사를 받아야 사용 승인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검사, 이걸 사용하겠다고 검사 받으면, 검사 떨어지면 승인 신청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 31일 날 사용검사 받았어요. 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 돼야 안 돼요? 예? 이제부터 사용해도 되겠죠. 이걸 사용 승인이라 씁니다. 자, 사용 검사가 떨어져야 사용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검사 필증 주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209에다가 뭐다? 또 300세대 짓는 거예요. 몇 세대 된다? 300세대를 자, 공사 구간을 나누어서 공사를 함으로 여기 착공 신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1년 한 달 정도 쉬었다가 3월 1일부터 착공하는 거예요.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휴가 좀 주고 한 달 놀다 오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월 1일 뭐다? 착공 신고했습니다. 착공 신고했으니까 또 분양 받아야 안 받아요? 분양 받아야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완공되겠죠? 그죠? 자, 완공되면 사용검사 할까 말까요? 사용검사 하겠죠. 사용검사 해야 되겠죠. 2022년 자 2월 1일 날 사용검사 했다면 여기 좋은 점 뭡니까? 착공 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 이 포인트입니다. 뭐를 별도로 한다? 착공 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구하고 이건 따로따로 사용검사 받아도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공구를 나눌 때는 최소 세대는 얼마 이상이다? 300세대 이상은 해야 된다.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렇게 공구로 나누고 3 플러스 3이니까 폭은 얼마 이상이 됩니까? 6m 이상 되어야 된다. 폭은 얼마 이상이 된다? 6m 이상 폭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공구가 뭔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더 효율적이잖아. 건설사도 불필요한 뭐다? 이자 비용 부담도 적잖아요. 이걸 공구제도로 쓴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했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더니 이걸 한꺼번에 600세대를 다 지어라 했더니 뭡니까? 이것이 분양이, 미분양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건설사가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공구제도 아주 시험에도 잘 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다 적어놨죠. 그래서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대통령으로 전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서 줄 것은 착공승가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했죠? 별도로 수행할 수 있대요. 1번 봅니다. 자, 이때 공구를 나눌 때는 뭡니까? 폭이 얼마 이상은 되어야 된다? 6m 이상이 된다. 되겠습니까? 6m 이상 폭으로 나눠지고요. 자, 이번에 공구는 최소한 얼마다? 300세대 이상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 자, 오늘 주택의 건설 가보겠습니다. 건설. 자, 봅니다. 용어에서 한 두 문제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사업주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29세대까지는 뭡니까?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30세부터는 사업을 한다 했습니까? 그럼 사업하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사업 주체가 있어. 사업 주체. 사업 주체를 보면 크게 보면 등록업자도 있고 비등록업자도 있대요. 뭐였더라? 등록업자도 있고 비등록업자. 이거는 시험 잘 나옵니다. 별표치입니다. 그래서 등록업자 봅니다. 읽어볼래요? 등록업자. 등록업자는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등록 안 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비등록업자라 씁니다. 비등록업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크게 나누면 등록업자도 있고 비등록업자도 있네. 그렇겠죠. 등록업자도 있고 비등록업자도 있거든요. 그럼 등록업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은 누구인데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자, 누구에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까? 그렇죠? 국장에게 등록하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요건 한번 봅니다. 여기는 연간이란 말을 씁니다. 뭐란다? 연간. 1년간입니다. 자, 단독이란 주택이 있습니다. 뭐였더라? 단독 주택 있겠죠. 연간 단독 주택이 있거든요. 자, 얼마 이상? 20호 이상이 됩니다. 원칙 20호 이상. 근데 예외가 있어요? 50호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있죠. 50호 이상 되는 것도 있잖아. 자, 좀 이따 보고. 공동주택도 있습니까? 공동주택도 있겠죠. 공동이란 주택이 이렇게 존재하면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되겠죠. 예외가 뭐다? 50세대 이상도 있습니까? 자,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조성하고자 할 때는 누구인데 등록했어요? 국장인데 등록했거든요. 누구인데 등록한다?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요. 자, 예외적 조항 50이 있을 거예요. 예외적 조항 50 있습니까? 50짜리도 있겠죠. 자, 사업 주체 나오고 여기 밑에 표는 있는데, 자, 한 장 넘겨볼래요? 잘못 적었네. 이거는 여기 잘못 적었어. 이거는 50은 없네. 자, 그러면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대지 1만 제곱 조성할 때 이렇게 등록해야 되죠. 국장에 등록하는데, 자,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어요. 뭐 된다? 도시형이 있습니다. 도시형. 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주택 있죠.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 되겠습니까? 30세대 이상이 되겠죠. 요 이상일 때는 국장에 등록하시면 돼요. 되겠죠. 요거는 연간입니까? 연간이 있습니다. 요거 등록하면 되고, 등록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이걸 비등록업자라 씁니다. 자, 국가가 사업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겠죠. 국가가 사업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까? 지자체. 자, 주택공사가 할 수도 있어요? 지방공사가 할 수도 있겠죠.
지방공사가 할 수 있겠죠. 주공과 지방공사도 할 수 있어요. 자, 공익법인이라고 있습니까? 공익법인이 할 수도 있거든. 법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조합이 할 수도 있어요.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조합과 우리 회사 사장님을 고용자라 씁니다. 뭐라 쓴다? 고용자라 씁니다. 요거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입니다. 등록 뭐다? 업자와 공동사업입니다. 뭐를 한다? 공동사업입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등록업자도 있고 비등록업자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걸 사업주체라 쓰는데, 여기는 연간입니까? 일단입니까? 일단으로 바꿉니다. 여기는 이거 잘 바꿔놔요. 일단 넣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등록업자이냐 비등록업자. 등록업자는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은 20세대, 도생은 뭐다? 30세대 이상. 대지는 일반이자 조성할 때는 국장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다? 비등록업자인데, 국가지자체.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 보면 안 되는데, 이 조합과 고용자. 고용자는 회사 사장님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걸 고용자라 씁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가 뭔지 좀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주체의 종류에 보시면 등록업자도 있고 비등록업자도 있습니까? 그렇죠. 등록업자는, 자, 거기 보시면, 자, 연간이라고 썼습니까?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 도생은 30세대 이상이고, 대신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등록하고요. 나머지는 한번 볼래요? 위에 보시니까 비등록업자는 국가지자체 공사가 되겠죠. 주택공사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고, 공동사업자는 조합과 고용자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등록 요건이라고 또 상세하게 나오네. 되겠죠? 그래서 연간이 있습니다. 연간 출급고,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는 국장에 등록한다. 보시고, 박스 안에 있는 게 비등록업자 있어. 비등록업자 있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거 한번 받으시고, 자, 주합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걸 고용자라 붙이세요. 그냥. 그래서 자, 이 주합과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 뜻입니까? 이것 좀 잘 보시고, 이때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하더라. 이것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등록 요건은 별표해 두시고, 아래에 보면 시공권이 없는 등록업자와 오른편에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 나눠 보겠습니다. 시공권이 없는 것과 시공권이 있는 거 있겠죠. 자, 한 장 넣으면 시공권이 있는 5번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자, 5번은 시공권이 있다 해놨습니까? 있죠. 그러면 588페이지는 등록기는 시공권이 없는 등록업자예요. 자, 일단 시공권이 없는 등록업자와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공권이 없는 등록업자는, 자, 개인은 뭡니까?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 되겠죠? 거기 있잖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공권이 없는 것은 건설업자가, 대지송승업자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이고, 기술자는 건축기사나 토목기사나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시공권 있는 건 한 봅니다. 한 장 넘겨봅니다. 시공권 있는 것은 뭡니까? 좀 다르죠? 자, 여기는 법인은 자본금 5억 이상이고 개인은 10억입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자, 법인은 5억입니다. 개인은 10억이고요. 여기는 자, 기술자가 3명이에요. 시공권이 없는 것은 건축기사 하나만, 자, 토목기사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사무실 있으면 되는데, 시공권이 있으면 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자, 여기는 자, 건축기사 2명, 토목기사 하나 있어도 관계없죠. 만약에 토목기사 2명, 건축기사 하나 해도 관계없어요. 최소한 몇 명 이상입니까? 3인 이상입니다. 그죠?
3인 이상이고, 자 3번에 5년간 주택건설 100호 100세대 이상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시험에 놓은 적은 없습니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없는 등록업자로 나누어진다 정도만 봐두시면 좋겠네. 되겠죠? 자, 오른편에 가보겠습니다. 주택조합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별표치입니다. 이 주택조합은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조합은 일단 별표 치세요. 주택조합은 매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는 주택조합이 되겠죠.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많은 수의 구성이 주택을 마련하기 설립한 조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자, 주택을 자, 마련하기 설립했죠?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겠죠. 설립한 조합이 두 가지 있다 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있었죠. 지역주택조합. 주택이란 조합도 있고 직장주택조합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자, 이번에 뭐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겠어요? 자, 구분하고 공동주택을 자, 리모델링 하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이렇게 설립했겠죠. 설립한 조합이겠죠. 설립한 조합이 리모델링 제합입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뭡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원이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돼야 됐죠? 20명 있어야 됩니다. 조합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이때는 조합은 20명 이거 규정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 규정 없어요. 자, 그러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최소 몇 명 있어야 된다? 조합원이 20명 이상 돼야 되고, 만약에 건설 예정세대수 있습니다. 건설하는 예정세대수 있습니까? 예정세대수. 예? 자, 조합원이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돼요? 50% 이상 돼야 되겠죠. 몇 프로 이상이다?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 밑에는 이런 말 없어요.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점이고, 자,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 공통적 사항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 사항은, 자, 여기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까? 무주택 세대주이면 당연히 됩니다. 또는 뭡니까? 또는 주택을 뭐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세대 보유해도 됩니까? 1세대를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든 직장주택조합이든, 자, 무주택 세대주는 당연히 자,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은 당연히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세대에 갖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해야 됩니까? 네, 동일 직장에 근무해야 됩니다. 동일 직장에 근무를 한다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얘는 동일한 지역에 얼마 이상? 6개월 이상 거주는 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는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직장주택조합에서 직장이란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조합이 있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 있습니다. 뭐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 이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이 있습니까? 설립된 조합은 요거는 신고만 하면 된다. 자, 얘들은 인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인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있겠죠. 구청장이 있으면 얘네들인데 뭡니까? 인가 받는다. 이거는 신고만 하면 돼요.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에게 이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만 있습니까? 지역에 있습니까? 직장에만 있습니다. 지역에 갖다 잡아놓고 답으로 띱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은 직장조합이 하나입니다. 지역조합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해서 인가 받겠죠? 그죠? 조합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잖아. 인가 받으면 건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죠? 다시 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인가 받고 몇 년 이내 받아야 됩니까? 2년 이내 받아야 돼요.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이내 받습니까?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하고 이제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하려고 하면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뭐 받아야 된다?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을 때 자, 여기서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있겠죠. 구청장 있을 거잖아. 얘들은 인가 받았는데 여기는 설립할 때 결의를 해야 돼요. 뭐 한다? 결의를 해야 돼요. 결의를 해야 돼. 결의. 여기 이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있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자고 결의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전체 봅니다. 전체 아파트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있겠죠. 구분 소유자,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결의를 해야 됩니까? 3분의 2 이상 결의를 해야 돼요. 자, 요거 플러스 각동입니까? 각동 과반수 결의해야 돼요. 동마다는 최소 얼마 이상 결의가 된다? 전체는 3분의 2 이상 결의만 하면 되고, 자, 각동은 최소 얼마입니까? 과반수 결의해야 됐죠. 만약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 평수 큰 데는 리모델링 한다는데 적은 데는 안 한다 할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동의 절반은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됩니다. 전체는 3분의 뭐다? 이상 결의와 각동 과반수 결의고, 한 동만 하면요,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뭐다? 동만 할 때 동만 할 때는 구분 소유자 뭐다? 3분의 2 이상. 요는 한 동 빚기 싶으니까 그 동 결의만 받으면 되겠죠. 그죠? 요는 각동 받을 필요 없는 경우 3분의 결의 받았으니까 과반수 넘겠죠. 자, 이런 결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인가 신청하고 여기도 인가 신청하는 거 똑같죠? 얘네들은 뭡니까?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세대 보유한 사람이
지역조합에 가입하든 직장조합에 가입하는데 이때 지역은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일한 직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되겠죠? 자, 뭐 하려고? 주택 마련하려고 이렇게 설립하거든요. 최소 인원은 몇 명이서? 20명 이상은 설립해야 돼요. 만약에 건설 예정 세대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보겠습니다. 여기 건설 예정 세대 수가 그죠? 300세대라 봅시다. 300세대. 건설 예정 세대 수. 예정 세대 수. 자, 사학계획 승인은 300을 받겠다 이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300세대를 사학계획 승인 받아가 예정 세대가 300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조합원은 얼마 된다? 50% 돼야 되겠죠. 그럼 0.5 곱하면 얼마나요? 예? 150명 이상이 되어야 안 돼요? 조합은 맞죠? 과반은 좀 확보했잖아. 그죠? 이렇게 되잖아. 150명 이상 되잖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학계획 승인은 얼마 이상이 되면 사학계획 승인 받는다 했습니까? 30 이상 되면 사학계획 승인 받거든요. 그럼 30만 되면 사학계획 승인 받겠죠. 그럼 30세대 이상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조합원이 얼마 있습니까? 50만 되면 된다 했잖아. 얼마나 된다? 50만 되면 될까? 50이니까 어떻게 해요? 15세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조합원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됩니까?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뜻입니다.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20명 이상이 되려고 하면 자, 조합원은 뭡니까? 20명. 일반 분량이 얼마 돼요? 1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건설 예정 세대가 300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20명 넘어가잖아. 50명 조합은 확보됐으니까 되겠죠. 그럼 300세대 사학계획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겠죠. 그럼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20명 넘어가는 관계없겠죠? 자, 여기 요건은 뭐다? 최소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 되고 건설 예정 세대에서는 뭐다?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 50% 미달되면 추가 모집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모집해야 되겠죠. 50% 미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모집했죠. 뭐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50%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되겠죠? 뭐 사망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미달이 되면 뭐다? 추가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추가 모집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20명 이상이고 예성세도 50% 이상이 되고 자, 지역은 뭐다? 동일 직장에 지역에 근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과 85제곱미터 한 세대 되고요. 직장주택조합은 뭐다? 무주택되든 85 되든 관계없습니다. 자, 20명 이상의 건설 예정수 50% 이상 되면 돼. 자,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다? 신고만 하거든. 요 때는 무주택만 돼요. 뭐 된다? 무주택만 됩니다. 1세대 있으면 안 됩니다. 요 때는 무주택 세대만 됩니다. 세대주만 돼요. 자, 85제곱미터 한 채 소유하는 사람은 여기 가입 못 돼요.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조합은 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시장구수구청지에 신고하는데 여기는 무주택 세대에 한한다. 이거 보시고 자, 여기 리모델링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구분 소유자 뭐다? 3분 이상 결의와 각동 가반수 결의고 한동만 하면 3분 이상 소유자 결의만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허가 받아요? 허가 받습니다. 얘들은 허가 받아요. 리모델링 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인가 받고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 성립되면 얘는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 성립합니다.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공사를 하면 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지역과 직장은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이나 했습니까? 2년에 받는데 이거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 요건이 헷갈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허가 요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자
전체 구분 소유자가 있겠죠. 전체 구분 소유자. 여기는 몇 프로 이상? 75% 이상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동의 안 하면, 여기서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리모델링 할 때 허가를 받잖아. 일단 조합은 설립하였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리모델링에서 허가를 받거든요. 이때 다시 뭐다? 동의받거든요. 그죠? 75% 이상 동의받고, 각동은 뭐다? 50% 이상. 각동 뭐다? 50% 이상 동의받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 대상됩니다. 이때는 동의해줘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뭐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거든요. 그죠? 한 동만 하면 뭐다? 동만 리모델링 하면 어떻겠어요? 동만 하면. 동만 리모델링 하면. 구분 소유자, 여기도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매도 청구할 때 뭡니까? 협의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되겠죠. 협의는 최소한 뭐다?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숫자가 헷갈립니다. 허가시는 동의라 쓰고 조합 설립 때는 결의란 말을 썼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결의란 말을 씁니다. 결의는 여기는 3분의 2입니다. 여기는 75% 동의는 70, 허가는 75% 동의입니다. 이거는 가반수고 이거는 50% 헷갈립니다. 이 숫자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너무 헷갈립니다.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주택조합 한번 봅니다. 거의 한 문제씩 몇 년 출제된다.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591페이지 봅니다. 다소의 구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죠? 결성되는 게 있죠? 자,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9개 군역으로 나눴습니다. 지역으로 나눴죠. 아까 봤으니까 하고, 직장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3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게 뭐든다? 리모델링 조합이고,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있으면 직장이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3가지 구분하시고요. 자격 가보시면 1번의 지역주택조합은 뭡니까? 자, 거기 보시면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1번은 뭐다? 무주택 세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제 무주택 세대주라는 뜻이에요.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대를 포함한 세대원. 되겠죠? 세대원. 그죠?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이건 기억은 무주택 세대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이 없다는 뜻이겠죠? 기억은 무주택 세대라는 뜻이고, 니은은 뭡니까?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지역은 몇 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6개월 이상 거주한다. 구출 끊으면 되고. 자, 그럼 2번 직장도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 있죠? 자, 위에 보니까 1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있잖아. 기억이 뭡니까? 무주택 세대지고, 니은이 뭐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세대 소유한 거 이 뜻이겠죠. 요건 똑같죠. 차이점은 뭐다? 각정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되겠죠. 자,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고, 동일한 직장에 근무한다. 이것만 봐두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자,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리모델링 하겠죠. 그럼 여기서 공동주택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복리수는 상가일 수도 있다 뜻이에요. 공동주택은 아파트고요, 복리수는 상가입니다. 상가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 만약에 상가 이렇게 씁니다. 상가를 하는데, 자, 공유가 될 수 있어요. 남편, 부인, 자녀 3명이 상가 공동명의 등기했습니다. 그럼 3개 줘야 돼요? 하나 줘야 돼요? 예? 하나 줘야 돼요. 대표자 하나 준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도 이런 거 많죠? 부부 공동등기 많이 하잖아. 그럼 이 공유 맞잖아. 공유는 뭐다? 대표자 하나를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복리시설은 뭐다? 상가를 복리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편으로 갑니다. 자,
3번 봅니다. 건설 예정 세대에서 줄 거고 여기에 셋째 줄에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했습니까? 아까 300세대 같으면 50%니까 150명 이상이 뭐다? 세대원이 돼야 되겠죠. 받으시고 조합은 최소 얼마다? 20명 이상이다. 밑줄 긋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직장과 지역 조합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되겠죠? 리모델링은 빠집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그림 보려고 몇 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했어요? 지역과 직정은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공사 착수는 5년 이내 착수하시면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이다?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공사 착수는 5년 이내 착수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림만 안 봐두시고요.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기면, 자, 결혼 사연에 보니까 참고 593페이지입니까? 조합원이 사망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니까 뒤에 것이 보니까 예정세대 50배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죠. 리얼의 무자격죄로 판정한 경우도 있고, 미움에 가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50대 미만이 된 경우는 결혼이 생기겠죠. 50세대 이상은 맞춰야 되잖아. 50% 이상 맞춰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결혼을 충원할 수 있는데, 그 동그라미에서 충원할 때, 자, 이때 자격 요건은 줄 것은 조합설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추가 모집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줄 거 놓고, 이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계획 조합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승인 받겠죠. 승인 받을 때, 자, 토지 근원 몇 프로 이상 확보해야 됩니까? 80% 이상 근원을 확보해야 된다. 토지 근원 얼마 이상 확보한다? 80% 이상 근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여기는 80% 이상 근원 확보하고요. 그죠? 그래서 80% 이상 근원 확보해야 된다. 자, 그거 줄 거나 볼래요?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라 되어 있습니까? 그 첫째 줄 마지막에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고, 리모델링은 요거 있습니다. 되겠죠? 전체 구분 소유자 3분 이상 결의와 각동 과반수 결의와, 한 동만 하면 3분 이상 결의 있고 밑에 색깔이 있는 거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줄 그으면 전체는 3분 이상 결의와 동은 각각 과반수 결의고, 2번에 동을 이부될 때는 3분 이상 결의만 하면 됩니다. 자, 결의해서 자, 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또 좀 중요하니까 봐둬야 됩니다. 4번 봅니다. 주택조합 사업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우리 주택조합은 공동사업 했잖아요. 여기 봐라. 공동 등록업자 공동사업 하겠죠. 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업자는 시공자 책임뿐만 아니라, 자, 자신의 기책사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누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등록업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5번에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은 뭔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여기도 최소한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읽어보시면 됐고,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기시면 되겠죠. 자, 하시면 되고, 자, 600페이지로 갑니다. 600페이지 보니까 10번 좀 봐둡니다. 자, 이 지역과 직장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몇 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하라 했어요? 2년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뭐다? 2년 이내. 착공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착공 신고하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